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우리 증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비단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악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연 유가 하락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최승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세계 유종 가릴 것 없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저희가 40달러 선까지 내려오겠다라는 전망이 나올 때만 해도 설마 그러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40달러대까지 내려왔네요. 앞으로의 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에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최대 산유국 같은 경우가 일단 감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달러 강세에 의한 가격적인 하락 요인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수요 또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와의 신경전으로 인한 정치적인 변수까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단기간에 또는 긍정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일단 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유가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하락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40달러 선이 일단 40달러대까지 진입을 하긴 했지만은 유가의 하단 부분을 예상하기는 사실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점보다는 대부분의 이슈가 좀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유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50달러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지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지난주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전일 같은 경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현재 재정적인 균형 유가 수준을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0달러대까지 추가적으로 빠르게 빠지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좀 다소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역시 60달러 이상 가는 유가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유가를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 다만 속도 조절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조선업종들은 주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경기 부진에 따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시 한번 회복세가 나타나기 어렵게 되면서 특히 정유나 화학 업종이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일부 산유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꺾어지는 분위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감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이들 업종은 중장기적으로도 현재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연히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와 봐야지 그 이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유가 반등에 대한 여지가 부족한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신규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켜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전략은 역시 이번 유가 하락에 따른 파장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손절매는 실적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유가 기조가 계속이 되면서도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죠? 예, 역시 항공업종이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는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업종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역시 여행이나 화물 수요 자체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대한항공은 다소 개별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항공업종 전반적으로는 중저가 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항공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대한항공이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한항공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역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일 5천억 원에 달하는 증자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자 가격도 현재 시점에서 한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한진그룹 자체가 워낙에 재무구조 자체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시장에 있었는데 이번 증자를 하게 됨으로써 해소가 될지 좀 더 가중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증자로 인해서는 주주에 대한 추가적인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가의 환원을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 재무적인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더 약화가 되면서 다른 항공주나 주가에 비해서 좀 더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한항공도 역시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만 원 이하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얘기가 좀씩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도 시장이거니와 이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볼까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2015 국제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LG그룹 IT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2015 CES 가전박람회에서 OLED 사업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사업 쪽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시 LG그룹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실적 같은 부분도 역시 애플의 판매 증가와 가전시장 그리고 휴대폰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IT 업종 중에서 성장 모멘텀과 일단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에 대한 판단이 좀 시장에서 많이 퍼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죠.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조가 될 것이다. 혹은 5조 원대까지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주가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분이 다소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전이나 반도체 부분에 회복을 하면서 5조 원대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4분기는 일시적인 비용 반영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고 또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틀리는 분기가 4분기라고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다소 5조 원대 근처의 영업이익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일시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 2분기는 좀 개선되는 실적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만기는 좀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만기를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 만기일은 역시
전년도에 배당을 받은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출회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역시 이를 예상하기는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배당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익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적으로 수급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만기일에 역시 매도 우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0억대에서 많으면 한 4천억 원대까지는 매물은 출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지난년처럼 대량의 매물이 출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현재 시점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물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도 좀 변동성 확대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전화기가 뜨거워졌죠? 예. 네. 자,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